저도 오늘 참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스피치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치란 쉽게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데, 더 구체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또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영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 또 팔을 나누어 권력 싸움을 하는 것, 또 불법과 비리와 뇌물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과 함께 묶여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정치가 제 몫을 하지 못하고 부와 권력의 수단으로서 왜곡되면서 소위 정치제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또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최대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좋은 모범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정치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는 올바른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으며 자유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4대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도 독재와 학살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굶주림과 죽음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오늘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그 나라를 세운 자의 가치관, 즉 나라가 세워진 토대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승만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또 모두가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자들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하였고 또 농지 개혁으로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또 모든 자에게 투표권을 주어서 직접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했습니다. 평생 글자 하나 못 배우고 살았던 자들, 또 평생 남의 땅에서 일하던 자들, 또 왕과 양반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아있던 자들이 마침내 자유의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절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며, 또 실제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참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둔 4대 기둥을 위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급격한 속도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두 번째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관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다소 과감하고 또 혁신적이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와서 그때 과거를 돌아볼 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이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대화를 해보면 그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전만은 인정을 하곤 합니다. 경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러 정치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 파괴이다, 또 돈 낭비이다, 친일 행위이다,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것은 그저 딱 그 시점에서 보이는 너무나도 좁은 견해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판받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정말 풍요롭고 또 안전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사실 앞선 두 대통령에 비해서는 더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우파에서조차 언급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안보관에 바탕을 둔 정치를 행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공산주의 미혹에 속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폭력적인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두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각종 고된 훈련과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안보와 사상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그의 그러한 안보관은 더욱이 확고해졌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나라를 지키는 유능한 군인으로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북한에서 파내려온 땅굴을 발견하고 없애버리는 일, 또 북한에서 남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파견한 간첩 부대를 발견해서 완벽히 그들을 막아낸 일 등 몇 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아냈던 것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 공산주의 물결이 남한까지 잔뜩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혼란하고 또 위험한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강력한 안보관과 또 오랜 시간의 경험과 배움으로써 다져진 그의 군사력과 통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발전시키고 지켜낸 3명의 대통령들을 통하여 참된 정치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경제관, 또 올바른 안보관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자들로서 이 3가지 관점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또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희생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3분의 우리 애국 대통령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비판을 받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당했고 또 죽어서까지도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또 애국의 길을 나아갈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앞서서 먼저 나아간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위대한 애국 대통령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